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와 있는 이곳은 워싱턴 오토쇼.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토쇼라고 한다면 라스베가스 오토쇼일 텐데요. 그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수도에서 열리는 만큼 미국의 최근 시장 동향과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는 지금 여기 보면 바로 포드의 150 라이트닝.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픽업 트럭이죠. 포드의 픽업 트럭을 전기차 모델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 트럭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전 시간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차랑 비슷한 모델을 빨리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쉐보레 실버라도라는 차입니다. 포드의 픽업 트럭이 기존의 포드 픽업 트럭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와서 전기차 모델로 만들었다면 쉐보레 실버라도는 전혀 다른 느낌, 진짜 전기차의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평일인데도 사실 이 오토쇼 현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미국인들이 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이거 현장에서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드, 닛산, 기아차, 스바루, BMW, 토요타 같은 브랜드들이 모두 총 집결해 있고요. 저마다 이 메인 부스를 전기차로 배치를 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기차를 앞으로 미래의 주력 차종으로 밀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도 굉장히 멋있네요. 자, 저랑 같이 그러면은 과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바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오늘은 이 워싱턴 오토쇼 현장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과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공급망 쇼크가 영향을 끼쳤는데요. 부진한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 판매입니다. 전기차 판매만큼은 지난해 전년 대비 65%가 늘어났습니다. 총 팔린 전기차가 한 80만 대 정도 가량인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가운데 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 정도 됩니다. 그 직전에가 3.1%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전기차의 대표 주자, 아니 세계적인 전기차의 대표 주자죠. 테슬라.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 하지만 그 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72%였다면 지난해에는 65%까지 하락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드, GM, 현대, 캐딜락, 닛산 등 미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산과 외국산 브랜드들이 대부분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가 7.6%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현대기아차가 7.1%로 3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은 이 전기차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 테네시주 멤피스의 블루 오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대한 전기차 생산단지를 구축 중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에 타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올해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가 100만 대가 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성장률을 보면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만한 수치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 정도 성장 속도라면 정말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실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적인 브랜드죠. 테슬라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올 연초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쇼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최대 20%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가격 인상을 거듭하면서 사실상의 어떤 배짱 영업을 해왔던 테슬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인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죠. 모델 Y 롱레인지가 66,000달러에서 53,000달러로 인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53,000달러라는 가격이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세단의 가격의 상한선이 바로 55,000달러입니다. 자,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 모델 Y 롱레인지가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향후에 테슬라가 배터리 부품과 광물 조건을 맞출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테슬라의 어떤 파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이 다른 회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당장 제너럴 모터스, GM이 이 모델 Y를 겨냥해서 내놓은 모델이 캐딜락 리릭인데요. 현재 캐딜락 리릭 가격이 63,000달러부터 시작해서 모델 Y보다 1만 달러나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국세청에 이 캐딜락 리릭의 분류를 세단이 아니라 SUV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SUV로 분류가 되면 가격이 8만 달러까지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하를 두고 그동안에 거둬들인 이 막대한 이익을 시장을 지배하는 무기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 공세를 할 경우에는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이들 업체들의 전기차 싹을 자르겠다고 나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기아차는 어떨까요? 아이오닉5와 EV6는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이곳 미국에서 우버를 타면서 이 아이오닉5를 모는 우버 기사의 차를 몇 번을 탄 적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들마다 테슬라의 반값이면서도 성능은 전혀 뒤지지 않는다,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고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의 전제 조건이죠. 북미산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향후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향후 1, 2년 동안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 5와 EV6가 어떻게 버텨나갈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IRA 그 자체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3월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및 부품 가치 산정 지침, 즉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자, 이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가 들어가야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또 다른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광물과 부품 조건을 배제하고 북미 지역 내 조립 조건만 충족하는 전기차가 약 42개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몇 개가 그 IRA 세액 공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각사별 점유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역시 충전 인프라입니다. 미국 전역에 5만 6천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요. 여기에 14만 8천여 개의 충전 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향후 8년 동안에 지금 수준에서 3배 정도의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상태인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프라가 설치되는 속도가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분야는 전기차 픽업 트럭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외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수 자동차인데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픽업 트럭, 이게 전기차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포드 150 라이트닝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포드 공장을 찾아서 이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여기에 SK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드 150 라이트닝의 성공 여부가 우리 기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미국 픽업 트럭의 양대 산맥이죠. 쉐보레 실버라도 역시 올해 전기차 모델을 본격 출시할 예정입니다. 10만 대 이상의 사전 예약이 이미 출시될 때부터 완판이 됐고요. GM의 야심작으로 불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픽업 트럭을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라고 불리는데요. 주행 거리나 견인 능력 등에서 포드나 GM을 압도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테슬라가 이걸 언제 공개할지, 언제 판매할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오토쇼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향후 변수와 또 정책 변화 같은 것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